신반포상가 소유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동원입니다. 저는 신반포상가 재건축을 위해서 한 4, 5개월 정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소유주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상의하고 정말 재건축을 하고 싶다면 법에 맞게 또 규정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도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여기가 재건축이 나가지 않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반포 상가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서는 법 적용도 안 되는 그냥 왜소한 5세대가 있는 빌라나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의결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반포상가 소유주분들은 공유지분권자입니다. 근데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유지분권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소유권자가 집합건물법에 해당이 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자만이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반포상가는 110명, 120명 이렇게 구분소유가 된 게 아니라 지하 2층, 1층, 1, 2, 3층 5개의 개별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면은 구분소유권이 몇 개예요? 구분소유권이 5개입니다. 구분소유권이 5개니까 구분소유권자도 5명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 층별로 50명, 100명씩 있는 거는 뭐냐? 토지 또는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층의 경우에는 공유 지분권자가 80명, 90명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구분 소유권은 1개로 봅니다. 1개로 보면 이 80명, 90명 중에 대표 의결권 행사자 대표자를 1명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1명에게 위임을 해야 돼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80%의 위임만 되면 되고, 관리단 행사를 할 경우에는 50%의 위임만 받아도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 2층도 구분소유권자 1명, 지하 1층도 구분소유권자 1명, 1층도 구분소유권자 1명, 2층도 1명, 3층도 1명입니다. 그러면 이 신반포상가의 구분소유권자는 전체가 5명입니다. 구분소유권자가 5명밖에 없는데 무슨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입후보를 하고 생난리를 지깁니까? 5명만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냐? 집합건물법은 2개 이상의 건물이 각각 구분 등기가 한 건물에 되어 있으면 집합건물로 봅니다. 아파트도 다 집합건물이고요. 오피스텔도 다 집합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반포 상가도 5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집합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총회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잖아요. 다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유지분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한다면 한 집에 1층 101호에 20명이 등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층 201호에 50명이 등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그 50명이 다 나와야 됩니까? 하나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50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률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표 행사자 1명만 나와야 됩니다. 민법에 물권법이 있죠. 물권법에는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반포상가 1층에는 1층이 하나의 구분 등기된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이니까 일물이죠.
그러니까 1층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몇 명이 가지고 있어요? 가령 100명이 가지고 있어. 100명은 공유 지분권자일 뿐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에요. 전유 부분이 5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리단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죠. 신반포 상가는 의결권의 숫자가 5개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숫자도 5개고요. 장수 돌침대 별이 5개가 아니라 건물이 5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상 일물, 일권주의죠. 일물이면 한 개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5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5개의 권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자가 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막 100명 모아놓고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불법. 차라리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상가 친목회 회장 뽑는 거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상가 우리 신반포 상가 친목회 해가지고 뭐 구분 소유권자든 아니면 임대인이든 다 참석해가지고 친목회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이사도 뽑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무효인 행위라고요. 집합건물법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의결권 5개에 50%면 3개고 80%면 4개입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5개에 의결권은 과반수면 3명이고 재건축 동의는 4명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1항을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 신반포 상가는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5명이에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강제조항입니다. 동법 24조 6항에 따라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한하여,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10명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신반포 상가는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5명이라고요. 5명이니까 여기는 관리인 선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는 해당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신반포 상가가 구분 소유권이 100개로 나눠졌다. 그러면은 보세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죠. 그리고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이죠. 이럴 때는 서초구청에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구분 소유권자가 10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50개도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보는 5개, 집 5개 있는 빌라나 똑같다니까요. 근데 다만 한 빌라 속에 소유자가 50명, 60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관리단은 그 당연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단은 있다 하더라도 관리인 선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해도 되니까 구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 사항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몇 차례나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분 소유권자가 아닌데 공유 지분권자가 총회를 연다, 100명씩 총회를 연다. 과간이 아닙니다. 과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리단 총회를 안 해도 되고 관리인 선임도 안 해도 되고 그 사실을 서초구청에 신고도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빌라 5개라도 대표자 선임할 수 있죠. 그렇게 선임이 되었으면, 그렇게
그렇게 대표자가 선임이 되었으면 5명 중에 3명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또 재건축은 5명 중에 4명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물건에, 우리 민법상 일물일건주의라 그랬잖아요. 공유지분권자는 반드시 한 명을 대표 의결권 행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서초구청 답변입니다. 보세요. 서초구청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집합건물법 37조 2항은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신반포는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해서, 여기 집합건물법에는 다시 말해서 공유지분권자라는 말은 1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권자만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해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265조에 따라서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의 소유자가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이면 그 중에 의결권 행사자를 1명을 지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은 1명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해서 만약에 그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1명을 지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민법 265조에 따라서 전유 부분 지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러면 그때는 그 1명을 못 정했죠.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민법 265조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자로 지정이 됐든지, 아니면 공유지분권자들의 위임에 의해서 대표 행사자로, 의결권 행사자로 지정이 되었든지, 어쨌거나 지금 일물일건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층의 경우에는 1명만이 구분 소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지금 여러분들 최대 관심사인 재건축에 관한 조항입니다. 집합건물법 47조에 47조 1항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 훼손 수리 복구를 지나치게 많이 비용이 드는, 이게 이제 건물이 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낡아서 토지 이용 상황의 변화로 재건축으로 인한 효용이 현저히 증가되는, 뭐 그냥 낡아서 이제 가치가 떨어져서 이거 건물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관리단 집회는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 구분 소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5명이라고 했잖아요. 5명이 무슨 총회를 하고 선거 관리를 하고 합니까? 그러면 5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집 뜯고 새로 짓자라고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구분 소유권자의 과반수. 그러면 만약에 여기 5개의 구분 소유권이니까 5개의 구분 소유권의 과반수면 3개입니다. 3개, 3명, 그리고 면적의 과반수, 면적의 과반수도 3개 층만 되면 우리는 재건축합시다 라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에 동의한 결의는 아닙니다. 동의하는 결의는 따로 해야 돼요. 관리단에서 재건축을 결의했을 경우에는 관리단이 재건축 추진을 하는 것은 원래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이유가 재건축은 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보세요. 관리단은
이미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이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의무적으로 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그 관리단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그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 만약에 5명 중에서 3명만 찬성한다. 그러면 3명이서 따로 나와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만약에 5명을 다 받으면 100%를 받는 것이고 4명만 받으면 80%를 받는 것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공유지분권자의 5분의 4, 공유지분권자의 과반수, 이런 말 있습니까? 없죠. 법률 용어는 단 한 자만 틀려도 위법입니다. 구분 소유권자의 5분의 4 이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반포 상가의 구분 소유권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구분 소유권자가 한 명도 없어요.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개 층에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대표 행사자로 지정했을 때 그 사람만이 구분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층에 대표 행사자 한 명이면 5명이죠. 5명 중에 5분의 3은 4명입니다. 4명의 위임을 받은 단 한 명만이 구분 소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반포 상가는 5개의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그 건물에는 구분 소유권자는 한 명이어야 돼. 공유로 100명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어야 돼. 그러니까 대표 행사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여기는 구분 소유권자의 총원이 5명입니다. 자, 서초구청에서 답변이 온 것의 결론도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결의 시 전유부분 공유자는 전유부분 공유자, 여기 여러분들은 전부 전유부분 공유자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을 하여야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 박일아 선생님께서 계속 톡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리단 출마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반포 상가 재건축은 우리 상가의 미래와 재산 가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그렇죠. 관리단 위원장 이사 직책은 전문성, 책임감, 소통 능력이 필수이며 개인의 명예나 자리 욕심으로 가볍게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여기가 정상적인 관리단이다, 집합 건물이다, 구분 소유권자다라는 전제 아래서 썼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구분 소유권자가 5인만 존재하는 5개의 집합 건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한 개의 아파트를 100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등기부가 하나지 100개입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행사할 때 그걸 매매를 한다고 하면 100명이 와서 사인합니까? 그냥 어느 한 명이 대표자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위임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구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하려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구분 등기를 하면 세금, 비용, 부담이 생긴다. 당장 급하지 않은 절차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구분 등기가 재건축의 필수라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공유 상태에서도 조합 설립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분 등기가 일부 사람들의 대출 관련 편의를 위한 것을 의심한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구분 등기를 하면 비용, 세금 부담이 생긴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는 구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왜 안 되는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한들 알겠습니까?
박일하 선생님이 올린 마지막 톡에 대한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궁금증이 해소될 겁니다. 구분등기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한 이유와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구분등기 없이도 재건축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 현재 이 건물이 구분등기가 5개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구분등기가 된 건물입니다. 구분등기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요. 단지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1번 구분등기 없어도 재건축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각 점포가 구조상 이건 뭐 원론을 말씀하신 것 같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분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보세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구분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유 지분권자만이 있을 뿐이고 구분 소유권은 5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전유 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은 5개밖에 없는데 5개를 공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대표 구분 소유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분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말도 맞지 않는 말이겠죠. 재건축 요건은 등기가 아니라 동의율 80%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80%의 동의라는 것은 여기 구분 소유권이 있는 개별 건물이 몇 개라고요? 5개입니다. 5개. 집합 건물이 5개라는 거예요. 5개의 80%면 4개라는 거죠. 4개 층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3번의 층별 동의만으로 재건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층별 동의만으로는 그 층에 대한 행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4번에 구분 등기 없어도 재건축 가능한 추진 방식. 구분 소유권 성립 확인 후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말. 구분 소유권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는 여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결론, 구분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80% 동의 확보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거는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구분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여기는 구분 등기가 있습니다. 단 층별 구분 등기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공유 지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80%라고 하면 나누어진 건물의 개수의 80%야 되고 나누어진 건물의 면적의 80%여야 합니다.